집값 상승률 전국 1위.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도가 지금은 반값에 내놔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섬이 됐습니다. 제주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이 어떻게 제주도를 집어삼켰고 빠져나갔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주시 에어룹에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425세대짜리 단지예요. 태건물이고 이치도 나쁘지 않아요. 이 단지에서 분양에 성공한 세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424세대는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거의 텅 빈 단지 전체가 법원 경매장에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어요. 바다 보이는 아파트는 분양 공고 뜨자마자 완판이었고 분양가는 서울 바로 다음 전국 2위를 자랑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제주 것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파트 값이 4년 연속 내리막입니다. 40개월 넘게 한 번도 반등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지만 제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트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땅값까지 떨어지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제주는 관광지니까 괜찮다. 섬이니까 땅이 한정돼 있어서 결국 오른다. 근데 현실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했어요. 2025년 상반기 경매 매각률이 19%입니다. 경매에 나온 5건 중 1건도 주인을 못 찾는 거예요. 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비싸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누구도 거들 떠보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어요. 한때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모든 게 시작된 201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아주 파격적인 제도가 하나 시행됩니다. 이름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예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외국인이 제주도 내 관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걸 5년만 유지하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줍니다. 이 제도가 왜 폭발력을 가졌냐면 당시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중국 부유층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제주도 하나뿐인 겁니다. 독점이에요. 소식이 중국 본토에 퍼지자마자 돈이 밀려들었습니다. 16년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금이 쉴 새 없이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이 제도 하나를 통해 제주에 유입된 자금만 무려 1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1조 원의 98%가 전부 중국 한나라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합쳐봐야 2%에 불과했어요. 사실상 중국 전용 통로였던 거죠. 처음엔 이게 엄청난 특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꿈도 못 꾸는 외국 자본이 제주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요. 언론도 전문가도 앞다투어 제도의 성공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서 냉정하게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어요. 유입 자본의 98%가 오직 한 나라에 묶여 있다는 건 그 나라의 결정 하나에 제주 경제 전체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시의 아무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섬 전체가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변했어요. 대표적인 게 신화월드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수차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무산 직전까지 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차이나 머니가 쏟아지면서 무려 2조 원 규모의 동북아시아 최대 복합 리조트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자,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30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며 제주의 대표적인 도시 흉물이었던 건물이 중국 자본의 힘으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빌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죽은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부활하니까 건설 현장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쏟아졌고 하청업체, 자재 납품업체, 주변 식당과 상점까지 전부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졌냐면 한때 제주 경제 성장의 33%를 건설 산업 하나가 책임질 정도였어요. 경제 성장의 일분이 공사판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늘면서 관광과 부동산이 동시에 연일 고점을 찍었고 제주도 전체가 마치 투자의 성지처럼 들끓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미 싹트고 있었어요. 섬 전체가 투기판으로 급속히 변질되고 있었고 리조트와 호텔 같은 숙박시설 공급이 실제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과잉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돈이 돌아가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자, 중국 돈의 대형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살아나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정착지이자 투자처로 급부상합니다. 전국의 시선과 돈이 한꺼번에 제주로 몰렸어요. 먼저 제주살이 열풍이 터집니다. 도시의 빡빡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바아 보이는 집에서 카페 하나 차리고 여유롭게 살겠다는 낭만적인 꿈을 품고 전국 각지에서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그 다음은 국제학교 붐이에요. 영어 교육에 목숨 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를 비싼 돈 들여 해외 유학 보내느니 차라리 제주에 집 사고 국제학교에 넣는 게 훨씬 낫다는 계산이 돈 거죠. 집값도 오르고 교육도 해결되니까 일석기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제2공항 개발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겹칩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공항 예정지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전국의 투기 세력들이 너도 나도 제주당에 달려들었어요. 이 호재들이 전부 동시에 폭발한 결과가 어땠냐면요. 2016년 제주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25%를 찍습니다. 전국 평균의 무려 5배예요. 1년에 제주 전체 인구의 20배가 넘는 관광객이 쏟아졌고 바다 조망되는 아파트는 분양 공고 뜨자마자 즉시 완판됐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땅 한 평 없으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고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불패 신화가 섬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너도 나도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광풍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제주 집값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중국 돈이 쉴 새 없이 들어오면서 제주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2,61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서울 바로 다음이에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분양가였습니다. 제주도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집값은 서울급으로 비싼데 정작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주 주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봐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서울 다음으로 비싼 분양과 전국 꼴찌 수준의 소득이 두 숫자 사이의 거대한 괴리가 바로 제주 부동산의 진짜 민낯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집값은 도대체 누가 유지시킨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깥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부유층 자본과 투기 세력이에요. 외부의 뜨거운 돈이 계속 높은 값에 사줘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위태로운 구조였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제주 집값은 그 땅에서 실제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력이 만든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밀려들어온 투기 자본이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허공위의 신기루에 가까웠어요. 근데 주민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눈앞에서 집값이 쉬지 않고 오르니까 이게 지역 경제가 진짜로 성장해서 오르는 건강한 상승이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신기루를 진짜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루인 걸 왜 몰랐을까요? 당시 제주의 풍경을 보면 안 속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제주에는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밀려들었어요.
제주 인구가 60만인데 그 20배가 매년 쏟아진 겁니다. 공항은 터질 듯 붐고 도로는 꽉 막혔고 어딜 가든 줄이었습니다. 유명 관광지 인근 건물은 올라오는 족족 팔려나갔고 카페랑 펜션은 문 열기 무섭게 예약이 꽉 찼어요.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돌아갔냐면 내 돈만 넣으면 손에다 은행에서 빚을 최대한 끌어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게 진짜 똑똑한 투자라는 확신이었어요. 집값이 1년에 25%씩 뛰는데 빚을 안 내는 게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매일같이 제주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장밋빛 전망만 쏟아냈고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비론자 취급받으며 완전히 묵살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오늘이 제일 싼 날이라며 매수를 독촉했고 이웃끼리는 누가 얼마짜리 땅 샀다는 무용담이 경쟁하듯 웃습니다. 빚을 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존재로 취급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결국 주민들은 거대한 빚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개인들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제주 경제 전체가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리는 구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빚을 대서 집을 사는 광풍이 불고 있었는데 사실 그 밑에 훨씬 더 거대한 폭탄이 조용히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근거로 은행에서 먼저 막대한 돈을 빌리는 금융기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호텔의 미래 매출을 담보로 수백억을 당겨 쓰는 거예요. 호황이 영원할 거라 믿은 사업자들은 관광객이 끝없이 늘어날 거라 확신하며 빚을 끌어다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를 앞다투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빚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에 쌓인 PF 대출 잔액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어요. 1조 3천억이요. 이 돈이 전부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완공돼도 수익이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포항이 계속될 때는 괜찮았어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에서 수익이 나오니까이자 갚고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관광객이 줄거나 경기가 꺾이는 순간 단 한 방에 연쇄 붕괴한다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오면 이자를 못 갚고 이자를 못 갚으면 은행이 담보를 회수하고 그러면 공사가 멈추고 공사가 멈추면 하청업체가 도산합니다. 유리 위에 세운 성이었어요. 개인들의 빚 위에 기업들의 빚이 쌓이고 그 위에 또 금융기관의 빚이 얹어진 구조. 제주 경제 전체가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빚, 기업들의 빚 1조 3천억짜리 PF 대출까지. 제주 경제 전체가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호황을 떠받치던 돈의 출처가 전부 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98%가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투자도 중국, 관광객도 중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 중국 한나라에 전부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매년 기록적인 돈이 쏟아지니까 투자처를 다양하게 늘리거나 자체적인 경제 체력을 기르는 노력 같은 건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뭘 바꾸냐 그런 분위기였죠. 돈이 들어오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 기형적인 구조가 결국 제주 주민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덫이 됩니다. 중국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제주엔 스스로 버틸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주가 스스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덮친 거예요. 17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극심한 외교 갈등이 터졌어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거기다 해외 부동산 투자 송금 규제까지 확 조여 버렸어요. 중국 돈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거죠.
이 한 번의 정치적 결정이 뭘 했냐면 제주 경제를 떠받치던 두 기둥을 동시에 부러뜨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끊겼습니다. 중국 투자 자본 끊겼습니다. 98%를 한 나라에 의존한 대가가 한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드 충격이 최하시기도 전에 중국 본토에서 헝다 그룹을 필두로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터집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제주로 향하던 마지막 자금줄마저 완전히 끊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외교 분쟁으로 문이 닫히고 중국 내부 경제까지 무너지는 이중 타격이에요. 제주에서 중국 자본으로 돌아가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10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올린 중국 의존형 성장 모델이 외교 분쟁 한 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겁니다. 남의 나라 정치적 결정에 우리 지역 운명을 통째로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제주가 온몸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사드 사태로 중국 자본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투자 이민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가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영주권만 따고 돈은 빼간다. 제주당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뺍니다. 투자 기준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고 제도 명칭까지 바꾸는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겁니다. 외국인 투자의 문턱을 확 높여버렸어요. 바깥에서는 사두로 문이 닫혔는데 안에서는 규제까지 강화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때 제주 최대 큰 손이었던 중국의 투자가 급전직하로 곤두박질입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2023년 중국인 투자액이 29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어요. 호환기 연평균의 1분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5년 투자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완전히 멈춘 거예요. 전체 외국인 투자 총액 자체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제주의 매력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황금의 섬이라는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흔적은 처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추진되던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8년째 전면 중단된 차에 방치되어 있고 석기포 예래단지는 10년째 유령 단지로 남아 있어요. 공사가 멈춘 건물들이 대금 미납 상태로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한때 제주의 미래를 상징하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신규 투자가 멈추고 관광객도 급감했지만 그렇다고 중국 자본이 제주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호환기에 사들인 막대한 토지와 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투자가 줄었다고 해서 갖고 있던 땅을 팔고 떠난 건 아니거든요. 2015년 현재 제주도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약 2200만 제곱엠입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 거냐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어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니 외국인 토지의 5%가 중국인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인이 제주에서 갖고 있는 땅만 약 981만 제곱미에 달합니다. 2위인 미국의 2배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규모예요. 여기에 더 씁쓸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투자금만 회수하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속출했어요. 5억 투자해서 영주권 받고 5년 지나면 돈 빼서 나가는 겁니다. 제주 입장에서 보면 영주권은 내줬는데 돈은 되돌려받지 못한 셈이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애초에 왜 제주에 이토록 몰렸냐면요. 중국에서는 자국민조차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사용권만 빌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돈만 내면 외국인도 땅을 직접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토지 소유가 제주에서는 가능했던 겁니다. 중국 부유층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본이 무방비 상태로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돈은 떠났지만 땅은 남았습니다. 중국 자본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주 곳곳에 깊게 드리워져 있고, 이건 제주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유산입니다. 중국 자본이 끊긴 제주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은 관광 산업뿐이었습니다. 투자는 못 들어와도 관광객이라도 계속 오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바가지 요금 때문이에요. 렌터카, 식당, 숙박업업 없어할 것 없이 관광 인프라 전반에 걸쳐 터무니없는 가격이 만연했습니다. 거기에 서비스 질까지 바닥이었어요. 제주에 갈 바에야 차라리 일본 간다. 이런 말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깐 반짝 특수가 있긴 했어요. 해외여행이 막히니까 제주가 유일한 대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서비스를 안 고쳐도 어차피 손님이 오니까 바꿀 이유가 없다는 착각만 심어준 거예요. 엔데믹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외여행이 전면 재개되자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바가지에 질린 여행객들은 더 싸고 서비스 좋은 일본 동남아로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그 여파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2025년 초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4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18%가 빠진 거예요. 관광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던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제주만의 독점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주가 유일하게 쥐고 있던 마지막 경쟁 우위마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투자도 끊기고 관광마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중국 자본이 끊기고 관광까지 무너지면서 제주 경제의 마지막 엔진이었던 건설 산업이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한때 경제 성장의 33%를 견인하던 건설업이 지금은 마이너스 17% 역성장으로 제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70%가 넘게 급감했습니다. 1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에요. 분양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이른바 준공후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어요. 업계에서 가장 악성으로 꼽히는 물량입니다. 제주시 애워의 신축 아파트 하나를 보면 총 425세대 중 딱 한 세대만 팔리고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물량을 받아줄 수요자가 지역 내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이미 떠났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살 여력이 안 되니까요.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견건설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유인책까지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냉담했어요. 호황기에 미래 수익 담보로 끌어던 PF 대출의 연체율은 92%까지 취소샀습니다. 돈을 빌린 100명 중 9명이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매 시장도 마비 상태입니다. 2026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주 경매 낙찰가율은 49%로 전국 꼴찌입니다. 10채 중 8채가 유찰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고 건설 시장까지 마비되면서 제주 경제를 지탱하던 세 축이 동시에 꺾였습니다. 그 충격은 곧바로 상권으로 번졌습니다. 제주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25년 기준 제주 상업용 빌딩 거래액이 전월 대비 65%나 폭락하며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상가 투자 수익률도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번화가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끝없이 내걸렸고 카페와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거리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주살이를 꿈꾸며 육지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토박이들마저 짐을 싸서 육지로 떠나는 탈제주 현상이 본격화됐어요. 그 결과 무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제주의 성장 신화가 완전히 끝났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어요. 특히 20대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비싼 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니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갔어요. 2023년 대비 2025년 인구 순유출이 약 5배로 불어났어요. 미래 세대가 빠져나가면 지역의 장기적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청년이 떠나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과거에는 카페나 펜션으로 개조하려는 수요라도 있었던 빈집들이 이제는 1년 넘게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제주도 주민들은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짓된 불패 신화에 속았어요.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을 맹신했고 이웃의 성공담에 휩쓸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결과는 반값도 팔지 못하는 집과 빚더미뿐이었어요. 중국 자본이라는 단 하나의 유입처의 지역의 운명을 통째로 건 제주도는 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투자 관광 건설 상권이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하는 끔찍한 결말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도 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와 떠난 인구를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책입니다. 지금 반값으로 쏟아지는 매물들을 보고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뛰어드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제주가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이거예요. 도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산업을 철저하게 다각화해서 자체적인 경제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눈앞에 화려한 숫자에 취해서 구조적인 리스크를 외면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미분양 물량이 2,600세대를 넘겼어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인구 순유출은 2023년 1,687명에서 2025년 73명으로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직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낙찰가율이 5%로 전국 최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과 1억짜리 집이 4,500만 원에도 겨우 팔린다는 겁니다. 시장이 아직 매수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고 제주 자체가 매력 없는 곳이냐? 그건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자연환경과 삶의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다면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제주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소한이 3가지는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줄어드는지, 인구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됐는지, 경매 낙찰이 전국 평균 수준까지 회복됐는지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칼이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멈춘 걸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주어도 충분합니다.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끝없는 추락일까요? 아니면 신기루가 거치고 나면 새로운 기회가 올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부동산은 결국 공포가 지배할 때 숫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